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플랫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는 이석현의 경영스쿨 이석현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과 K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온라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온라인 인프라를 사용해서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채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크라우드 소싱이나 웹사이트, 앱 같은 것이 다 온라인 인프라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저비용으로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비용 증가가 없이도 거래를 확장시키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최소한의 비즈니스 인프라로 시장 범위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DJI 같은 그런 전통적인 제조회사가 고객의 수를 늘린 데는 굉장히 큰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시설도 늘려야 되고 엄청난 금액의 마케팅 비용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스트레시홀드에 해당되는 수준의 고객을 확보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비용으로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접하고 있는 쿠팡과 같은 그런 유통회사들은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일정 규모의 고객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은 접근성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간대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24시간 365일 가능한 거죠. 이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참여를 높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배송회사들이 새벽 배송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하시라도 일일 배송이 가능한 것은 실시간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플랫폼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조회사는 사실은 보통 9시에 고객센터 문을 열어서 보통 6시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 위에 저녁 시간과 새벽에는 거기에 물건을 배송을 주문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디지털 플랫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해서 수많은 수작업의 필요성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최소화해서 리소스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플랫폼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프로덕트 모델은 바이어와 셀러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지만 플랫폼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나면 바이어가 셀러한테 직접 물건을 배송하고 또 셀러가 바이어한테 직접 오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겠죠.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이 특성은 기존의 오프라인 마켓이나 광고에서 직접 거래를 한 데서 온라인으로 거래를 이전시키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니즈와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매칭 디자인 기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니즈와 선호도가 쉽게 파악이 되면 그 서치 코스트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과거에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플랫폼이 나오기 전엔 저는 주말에 음식을 사실은 주문해서 먹으려면 직접 현장에 가서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광고지를 모아놓던 전단을 훑어보고 거기서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식당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은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면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도 사실은 배달시켜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서치 코스트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고정 비용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이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우버나 한국의 카카오 택시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연계적인 특성은 승객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또 가격은 저렴하고 또 존중을 받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고요. 또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고객이 원하는 그 장소까지 연결이 되고
가능하면 먼 곳보다는 이동을 빨리 또 싼 비용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것을 알려준 정보를 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승객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키는 그 플랫폼이 바로 우버와 카카오 택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싱입니다. 가격 설정은 일반적인 전통적 시장에 가서,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가격 설정할 때는 그 물건을 파신 분하고 일종의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에서 가격 설정은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셀러들한테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해석해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실시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으로 치면 민박 모델에 해당되는 미국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어떤 평수에 어떤 방이 얼마의 가격에 어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격을 호스트가 직접 자유롭고 투명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은 우버나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격을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주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운전자는, 즉 운전해 주시는 그분들은 그 프라이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고요. 플랫폼사가 해당되는 경로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금 금요일 밤 10시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만이 할 수 있는 프라이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플랫폼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그 우려를, 컨선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플랫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리바바의 에어페이입니다. 에어페이에서는 구매자는 실제 배송이 되는지, 그리고 정시 배송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과연 구매를 하긴 했는데 대금이 나한테 정말 제때 정확하게 지급이 될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알리페이에서는 온라인 페이먼트 플랫폼으로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활용해서 고객이 일정의 금액을 디파짓을 해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대금 지급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뢰 형성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 증가와 재구매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요 플레이어와 역할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는 토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금융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플랫폼에 상품을 포스팅하는 셀러는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입니다.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특별한 특성을 가진 상품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올려놓으면은 바이어는 금융 소비자나 기업이 해당됩니다. 금융 소비자나 기업들은 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에 가장 최적합한 보험 상품이나 증권 상품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플랫폼에 해당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는 이 거래를 중개를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나 기업이 그 수많은 보험 상품을 다 서치를 해서 비교를 하고 수많은 증권사 상품을 서치해서 비교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여기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을 간소화시켜주고 또 여기에 대한 보안 관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과 주요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